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던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00선을 내주면서 1,780선까지 밀려나고요. 코스닥 지수는 4.5%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또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에 유럽시장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식시장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매수 시점을 타이밍을 또 저울질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점검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NH농협증권에선 LG패션이었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외 유명 여성복 브랜드를 대거 인수하고 SPA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였으며 아웃도어 브랜드 라프마 및 인터스포츠를 개점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스포츠 아웃도어 그리고 여성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향후 LG패션의 실적 개선 모멘텀 및 실적 방어력은 여타 의류 업체 대비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안정적인 외형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하반기에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라프마를 비롯하여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여성복 부문의 높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어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할 때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져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어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5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SK증권에서 발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2분기도 자회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44% 증가로 2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로 외국인 카지노 사업이 긍정적일 전망이 있는데요. 4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하며 1분기 21% 증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 전체 입국자 수도 3월을 제외하고 20%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중국 VIP 드랍 비중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2분기 실적 호조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5월 누적 드랍과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0%와 37%가량 증가했고 파라다이스 제조 합산 기준으로도 27%와 43% 증가해 자회사 성장세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인 파라다이스 세가삼이 출자 공시로 인천 카지노 사업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종 자본금 2,400억 원으로 투자 비율은 파라다이스와 세가삼이 홀딩스가 각각 55%와 45%일 예정입니다. 추후 파라다이스 글로벌의 인천 카지노 허가권 양수도와 그리고 2013년에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지리적 입지가 유리한 인천 사업장 확보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팅크웨어입니다. 블랙박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모멘텀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급 외산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에도 블랙박스 탑재율이 급증하면서 블랙박스 시장 성장이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이동통신사 선택 기준 중 통신형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팅크웨어의 통신형 내비게이션 모멘텀이 구체화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내비게이션 시장 정체를 충분히 커버하면서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고 블랙박스 시장 성장을 투자자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TE가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 마케팅에 LGU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등 통신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통신형 내비게이션이 부상하고 있어 모멘텀이 구체화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산, 외산차에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상승하고 있어 비포 마켓이 동사의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2,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증대가 시작이 될 것이고 통신형 내비게이션 및 비포마켓 내비게이션 매출은 3, 4분기 말에서 4, 4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로 갈수록 실적 증대가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성장 그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LG패션, 파라다이스, 팅크웨어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사고 싶은 종목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 종목 사도 되는 건지 매수 의견을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의견 남겨주시면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오시아입니다. OCI요? 예. 예, OCI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너무 많습니다. 얼마쯤 매수를 하셨어요? 22만 3천 원에. 22만 3천 원이요? 예. 예, 그래도 엄청 높은 고가에 사셔서 물려 계신 건 아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싶으셨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요. 이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아, 예. 근데 한번 방송에 또 문의를 하니까 한 35만 원 선까지는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예. 기다리다가 때를 놓쳤어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너무 안타까웠죠. 아이고, 1년 전에 매수를 하셨었고 한 예. 30만 원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팔 기회도 분명 있었는데 예, 그 예. 기회를 놓치신 거거든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35%입니다. 35% 정도요. 예. 예, 주가가 빠지면서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셨어요? 예. 1년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여유는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예, 주가가 회복만 된다면 오늘 예. 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구체적으로 봐드릴까요? 확실한 목표 주가를 좀 알고 싶고요. 목표가를. 예. 이게 지금 6월 달 정도 되면은 뭐 이야기를 하던데 몇 월 달까지 가면 목표 주가에 좀 올 수 있는지 목표가를 좀 목표가. 알고 싶어요. 예. 전략은 단기로 짜드릴까요? 좀 중장기로 길게 보고 짜드릴까요? 아니요, 지금은요, 예. 좀 단기적으로 보고, 예. 또 뭐 그게 안 맞으면은 한 30만 원 선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안 가면은 중장기라도 지금 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자, 이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예, 조언하시는 거 잘 들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꼭 메모도 해두시면서 손절가까지도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 투자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박성일 연구원님. OCI는 좀 많이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들고 계신 거거든요. 예. 진단해 주십시오. OC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OCI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거는 OCI의 주력 사업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죠. 지금 24달러 정도에서 키로당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OCI가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제조 단가는 20에서 21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마진이 남지가 않죠. 전방 산업인 웨이퍼나 인곳, 모듈 쪽이 조금 좋아야 되는데 수요는 계속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에너지를 비롯해서 SDN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 다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OCI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태양광 산업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제4 그리고 제5 공장에 대한 설비 증설을 잠정 연기를 하면서 앞으로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도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햄톡이나 바커나 GCL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데 OCI는 지금 잠정 연기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돌아서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산업이 조금 돌아서려면 경기가 조금 좋아서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그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단기적으로 30만 원 가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3위인 OCI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여러 대타 유럽 같은 업체들에 비해서는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불 정도까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27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30만 원까지 회복을 하기 위해선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원유가 좀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추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반등을 내오고 있진 않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가나 폴리실리콘 가격은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지를 조금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말까지 봤을 때 27만 원 정도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OCI가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실 때는 예전부터 OCI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2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갔던 OCI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서 아직도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태양광 산업도 이제 성수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KCC도 현대중공업도 모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쉽게 손절해서 나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OCI를 예전만큼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보다 주봉을 보시면 일단 바닥권은 어느 정도는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밑으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기관 매물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 주주를 중심으로 한 개인 그리고 외국인 보유 물량만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내에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OCI를 더욱더 부추기면서 내릴 만한 팩터로는 작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19만 2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는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22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경쟁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분인 26만 원, 7만 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만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손절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작년 저점이었던 17만 4,500원 이탈 시에는 OCI가 크게 한번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내를 가지고 좀 길게 본다면 연말까지 27만 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손절가도 꼭 지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17만 4,500원 선이니까요. 메모를 꼭 해두십시오. OCI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 텐데요. 오늘 문자로 많은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시 정각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 비트컴퓨터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를 6,350원에 25%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종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요. 홍 팀장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박근혜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가 뭐 살아난다라면 일단은 급등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안철수 테마나 박근혜 테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테마주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자체를 누군가 뭐 조정을 한다라면 그 조정을 하는 세력 자체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맞게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뭐 홀딩 뭐 매수 가능하지만 안 좋을 때는 일단 매도한 뒤에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융통성 있게 지금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대칭 삼각형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튀어주게 된다
된다라면은 그쪽 방향으로 당분간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영향을 받지 않다가 지금 급등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 저항선에 대해서 지금 좀 터치를 한 다음에 오늘 좀 5.4%대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부분과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밑거래가 좀 달리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 그러니까 하방으로 지금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쪽으로 이제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5,700원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700원이 일단 이탈이 된다라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인데 아무래도 6,500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아무래도 테마가 살아난다면 다시 한번 좀 급등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6,500원을 지금 설정을 해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큰 추세에서 좀 본다라면 8,000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팔고 나올 것인지 좀 더 들고 갈 것인지 그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좀 선택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 1차 목표가는 6,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8,000원 구간까지, 그 다음 손절가는 5,700원 라인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흐름상은 시장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모나미 바로 이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5,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신데요.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군요. 예, 모나미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20억 정도, 오피스 문구류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사무기기들을 많이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9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은 없고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거는 정치 테마 그리고 무상교육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나미의 적정 주가는 2,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00원 이상에 있는 모나미는 아직까지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5,600원에 2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조금 하셨고 아무래도 2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정치 관련된 테마 그리고 무상 교육을 비롯한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에 매수를 하셨다가 손절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빠져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상은 비싼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손절을 일단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예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때가 3,000원 초반부터 9,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물린 사람들은 개인이겠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건들고 있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대선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공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대부분 당연히 다 서민 정책들 중에서도 민심을 조금 살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한번 급등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심리도를 보신다고 해도 심리도도 거의 바닥권에 와 있고 거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3,0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3,000원을 깨지 않고 내려간다고만 하면 급등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급등을 한다고 하면 정치 테마주라는 게 목표 주가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모나미가 꺾였던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기 시작한 부분부터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려 붙이시면은 가져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시고 20만 주가 아니죠. 200만 주 이상 나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금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금을 회복하시려고 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원금 회복보다는 손실폭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련 없이 거래량 터지시면 던지시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대웅이요. 태웅을 들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23,000원에 20%요. 23,000원에 20%요. 예,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예, 한 달 남짓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5월 달에 예, 매수가 예. 됐고요. 예, 예, 태웅의 주가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싸지 않나 싶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단기나 중기 둘 다 어디 좀 상담을 좀 하려고요.
단기와 중기 모두 투자 전략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태웅은 어떻게 좀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좀 중기로 좀 들어갔는데, 예. 뭐 자꾸마다 뭐 밀려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은가 하고.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태웅의 주가가 2만 원 선이 붕괴는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예, 이 시점에서 태웅 어느 정도 들고 가면 수익 날 수 있을지 봐드리겠습니다. 예. 태웅 말고 다른 종목들로는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으세요? 예. 예, 그래도 아주 지금 좀 장이 많이 빠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지금 섣불리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다가 매수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던데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용기를 가지고 태웅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잘 하신 건지 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건지는요.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 좀 손실이시긴 합니다. 근데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건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수급은 양호하다라는 결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중기나 장기를 간다면 뭐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뭐 잘못된 상식을 좀 갖고 계신데, 일단 중기라는 것은 지금 그렇죠. 경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구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같은 종목도 그렇고 지금 뭐 최근에 건설업종, 그다음 화학업종,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 업종, 뭐 조선 같은 업종도 지금 급락이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주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큰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도 좀 크다. 그래서 지금 유럽 리스크, 그러니까 많은 지금 투자자들은 뭐 지금 EU겠죠. 그러니까 유로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론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난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태용도 다시 한번 주가의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이 상당히 반드시 좀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단기적인 좀 수익을 좀 챙기신 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태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지금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5,000원 구간이겠죠.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25,000원부터 35,000원까지 굉장히 큰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5월 달에 그 구간이 좀 이탈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25,000원이 그동안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이제는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라인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밴드로 구간을 말씀드리면 24,500원에서 25,000원 구간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운데도 뭐 시장보다 그렇게 약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예. 3.5%, 그러니까 코스닥이 4.5%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겠죠. 2만 원이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4,500원에서 25,000원 선에서 좀 차익 실현한 뒤에 흐름을 그러니까 시장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태용 같은 경우는 단주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플랜트라든지 조선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없다면은 급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사마나 20님께서 LG 상사를 문의하셨는데요. LG 상사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51,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0%로 적지 않으십니다. 2011년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전화 연결도 있었듯이 이렇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매도 시점을 놓치고 또 손실로 매수했던 그 분량이 손해로 전환이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께서는요, 6만 원 넘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35,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표가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얼마로 잡는 게 중요한 건지도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LG상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는 현재 51,6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 손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PER 6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LG 상사기 때문에 현재 매도를 고려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간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내를 조금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상사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주로 분류가 되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SK 네트워크스, LG 상사 모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LG 상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최근에는 자원 개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철강이나 석유화학, 전자기기, 유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마진이 남지 않죠.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LG 상사가 마진을 많이 남기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 이제 주가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죠.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자원 개발주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직전 3개월을 봤을 때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 매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일어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1개월 누적으로는 지금 20만 주 정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을 텐데,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 주 이상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상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33,000원이죠. 예전에 33,000원부터 35,000원 정도 사이를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1차적으로 LG 상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주 주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횡보를 했던 25,000원까지도 경기가 꺾이고 유럽 시장의 파급 여파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주의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3,0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을 회복을 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만 하면 4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만원 그리고 55,000원, 6만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게 LG 상사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LG 상사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유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주요 상품 시세를 보시면 WTI 기준으로 지금 1개월 대비해서 유가가 15% 이상, 3개월 대비해서는 2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수요와 공급 요인이죠.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 투기 세력들로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아직 실제로 경기가 위축이 된 건 아니죠. 석유화학 제품의 재고가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80불 밑으로 내려갈 만큼 경기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지금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 묻어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 상사 맞습니다. 자, 이번에 후성을 보겠습니다. 후성 6,7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5% 되시는데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쭈셨습니다. 2098님의 종목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죠. 냉매가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전지,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질의 뭐 육불안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국내 독점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거에 자체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크게 좀 악화가 되는 지금 실적이 좀 나왔죠. 지금 매출액은 좀 동일하지만은 영업이익이 지금 한 9억 정도 좀 머물러 있다라는 거,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역별로 전환이 됐죠. 그런 측면인 만큼 아무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종목이 지금 기대감이 물론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좀 큰 건 사실이지만은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볼 때는 바닥을 모르고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종목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건 사실인데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인 만큼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5,300원 라인,
5,300원 구간까지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 구간에서 일단 좀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신 다음에 흐름이 좋아질 때 그때 좀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좀 빠진다면요. 4,900원이 이탈 시에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5,300원 정도까지 반등을 보일 경우에는 그때도 일단은 매도하신 뒤에 좀 비싸게 사시더라도 이와 같은 흐름,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다시 진입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5,300원 구간에서 매도, 4,900원 이탈 시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센투자 플러스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세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돈 많이 벌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많이 손해봤어요. 아우, 그러셨어요? 예. 어떤 종목이 오늘은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또 주셨습니까? 예, 한국전력요. 한국전력을 들고 계세요? 예, 예. 오늘 장에서는 선방하더라고요. 예, 예. 네, 얼마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28,000원에도 사고 뭐 이래 샀는데 가격이 높아갖고 언제쯤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28,000원쯤 되신다고요? 예, 예. 예, 28,0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60%예.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예, 예, 몇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28,000원대 사셨으면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셨습니다. 예, 예, 오래됐습니다. 예, 이 종목을 이렇게 사서 오래 들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공기업이라고, 예. 예. 부도 안 난다고. 공기업이고 뭐 예. 망할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주가가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150원이 오늘 종가예요. 예.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한 얼마, 손정면 얼마고, 단기간에도 얼마 예. 되면 팔만 되겠습니까? 단기로 보시나요? 아니, 장기로 보는데, 예. 예, 장기를 보면은 얼마고, 단기를 보면 얼마까지냐고, 예. 그게 같이 좀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그러면 장단기를 같이 봐드릴게요. 목표가와 예, 예. 또 예.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시청자께서는 일단은 손절가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셔서 지금 손실폭이 좀 크게 나신 거거든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손절가 정해드린 대로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요. 예.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박선우 연구원님. 단기, 중장기 함께 좀 봐주세요. 예, 단기로 봤을 때는 28,000원 정도 갈 것 같고 장기로 봤을 때도 28,000원 정도 갈 것 예.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구조적으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잘 보면 지금 전기 판매가 50%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 그리고 주거용 상가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집들의 이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게 한국전력의 주력 사업인데 한국전력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공장 가동률이 높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료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전기를 팔아도 적자가 더 나는 구조고요. 전기를 안 팔아도 안 파는 만큼 또 적자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 뭐 적자인 거야 맨날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지금 보면 2011년부터 12년으로 넘어오면서 적자 폭이 많이 줄었죠. 전기 덜 팔아서 그렇고요. 참뭐 겨울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산업용 6%, 주거용 한 3% 정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워낙 오랫동안 적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료 인상을 할 수 있고 내년 정도에는 턴어라운드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한다고 해도 시총이 14조인 한국전력이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고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뭐 이채원 한국밸류 부사장님도 예전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상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조금 올린다고 하면 여타 다른 자동차나 IT를 비롯한 산업들이 대부분 다 수익성,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감소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한국전력 하나를 조금 잘 되게 하려고 나머지 업체들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선해 전기료를 인상을 조금 해서 괜히 민심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쉽게 전기료 인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기타 여건을 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횡보 정도가 가장 어울리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 주가가 이제 42,200원까지 간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때는 이제 원전 관련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수출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일본에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 수출하는 게 예전만큼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수주적인 성격, 지수가 조금 어렵고 내수주적인 성격이 조금 부각이 되고 한국전력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전기료 인상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주가를 봤을 때는 28,000원 직전 고점 정도를 보시면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전력은 근데 다행히도 손절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전력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이용해서 한국전력이 정말로 막가파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19,000원, 2만원대를 쉽게 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2만 원에 사서 한 2만 3, 4천 원에 파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들고서 홀딩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봤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65,000원에 비중을 100% 실으셨는데요. 장기도 가능하니까 전망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적으셨습니다. 네. 자, 전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IT 업종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우리 LG전자가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가전, 뭐 TV라든지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 증가.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아무래도 국내는 거의 다 이제 성장성이 좀 거의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이나 뭐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만 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대 자체가 마진율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만 LG전자도 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해서 있었던 이유 자체죠. 아무래도 핸드폰 시장,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한 지금 매출 증가 어느 정도 조금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마진도 증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점유율상을 좀 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고마진으로 지금 상품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약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전자가 뭔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 있다라면은 주가가 뭐 폭등은 하겠지만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굳이 LG전자를 좀 장기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게 지금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100%신 거는 상당히 좀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괜찮은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만 원 선, 그러니까 6만 원 선이 이탈이 된다,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좀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지금 유럽 리스크가 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6만 한 8천 원 라인까지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설정하셔서 그 라인에 대해서 일단 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그래서 너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IT 업종은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지만은 오를 수밖에 없는 뭐 소재 업종도 굉장히 좀 많죠. 그쪽으로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002님께서 네오이즈 게임즈 문의를 하셨는데요. 29,2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장에서 8%나 급락이 나왔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이게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박세윤 연구원님.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나 CJ ENM 같은 회사에서 게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이나 크로스파이어 모두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피파가 아주 흥행을 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EA사에서 재계약을 하면서 본인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네오이즈 게임즈 측에 이익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이 아닌 의뢰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나 CJ ENM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게임이 성행을 해서 본인들이 유통하고 있는 게임들이 성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실적의 호조를 볼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NC소프트나 네오이즈 그 모바일 게임 중에서 이제 컴투스나
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걸 본인이 유통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식이지만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하는 입장에서 고객들과 아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물타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29,000원이라고 하면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한 매매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량이 조금 터졌죠. 7만 원 가까이 갔던 네오이즈 게임즈가 자회사들을 비롯한 연결 실적이 좋지 않고 피파와 월계약 단위로 계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본인이 유통하는 게임이 하나 대박이 난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 자체는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오이즈 게임즈보다는 차라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나 게임비를 매매하는 게 게임주를 매매할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빠진 주식 중에는 NC소프트가 곧 있으면 이제 블러드 앤 소울을 비롯해서 길드워 2를 내보낼 텐데 본인들이 유통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80% 이상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즈보다는 본인들이 게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개발업체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털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직전에 지지를 받았던 25,000원 이탈시에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S51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94,600원에 40% 목표가를 알고 싶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도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시라고 203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주들도 역시 오늘 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홍 팀장님. 네, 본격적으로 지금 화학 업종이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제가 보는 관점은 4분기 이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그 이유가 돼야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럽에 대한 방향성이 그때쯤이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지도자 변경이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서 시진핑 주석으로 변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년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S-OIL이 상당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국면에서는 유가가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화학 업종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과 좀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오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가가 떨어지고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매도 전략보다는요 큰 사이클에서 좀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그래서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좀 좋은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현재 국면 뭐 9만 원이 지금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 지지선은 오늘 갭을 깼죠. 근데 이제 양봉이 나온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지 않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아무래도 10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근데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마인드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S-OIL 자체는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크게 우려를 갖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시라면은 우려를 갖고 대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금 기대감을 갖고 내년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신화인터텍입니다. 신화인터텍 6,250원에 30%, 37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분석 좀 해주십시오 하셨는데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봅니다. 예, 신화인터텍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백라이트 유닛 그리고 LCD, LED 편광 필름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건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상당히 심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대주주가 오성 LST로 바뀌면서 경영권이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교체가 됐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저가형 TV, 특히 LED TV 수요가 급증을 한다고만 하면 이번에 새로 개발한 MOP 필름 매출이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고 작년, 재작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었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자 비용도 절감을 좀 많이 했고 경영진도 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기술력
실력은 원래 있었는데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죠. 파워볼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 그런 상황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고 IT 부품주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인터텍도 미래나노텍도 이렇게 필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데 지금 기술적 분석 심리도를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4,000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가능하고요.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100만 주 이상, 1,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100만 주 이상은 조금 거래가 돼줘야 되는데 거래가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기관이 한 20만 정도 들어왔던 물량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주가가 여기서 4,000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일은 없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용 비율이 너무 높았죠. 9%, 8%대의 신용 비율을 보유를 하면서 급락할 때 추가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악성 매물들은 대부분 다 이제 3,000원대에서 소화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6,3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목표주가 10,000원 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4,00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기관 들어오시는 거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한번 상승할 만한 기회를 줄 텐데 개인적으로는 11월부터 1월 사이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화인터텍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한국내화 이어가겠습니다. 1428님의 종목인데요. 한국내화는 3,800원에 50%를 들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좀 손실이 많으신데요. 홍 팀장님. 네. 예. 자, 지금 실적 대비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작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철강 경기죠. 철강 경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화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매출이 55%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화물 자체는 철강 제조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강,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거나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건설 경기가 좋아져, 건설 경기라든지 뭐 조선, 자동차에 대한 경기가 좀 더 살아나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요는 수요대로 좋지 않은데 공급은 과잉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값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죠. 그게 가장 큰 악재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반등 자체가요. 시가총액이 지금 300억인데 550억이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50억인데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일단은 뭐 중소형주,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은 종목대로 작은데 철강 업종이다 보니까 철강이 지금 침체기에 지금 접어든 이 시점에서 굳이 실적이 좋다 그래갖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살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 라인이겠죠. 2,700원입니다. 그러니까 2,700원이 이탈이 된다라면 그때는 아무래도 뭐 회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경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7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4,0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6개월 이상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생각을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종목 상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이 많이 빠지면서 갖고 계신 종목들 걱정이 참 많으시죠? 이번 주에도 역시 센투자 플러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내일도 역시 이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